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출퇴근도 없고 회식도 없고 옷도 덜 사니까. 그런데 실제 은퇴자들의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줄어들 줄 알았던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지출이 정말 줄어드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산에서 착각을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3세 김모 씨는 은퇴 전 월 평균 지출이 약 350만 원이었습니다. 출퇴근 비용, 점심과 옷값이 많았죠. 그런데 은퇴 후엔 그 지출이 300만 원으로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2년이 지나자 월 평균 지출은 오히려 3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세와 식비가 늘었고 건강검진과 병원비가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손주 용돈, 경조사비, 여행비 같은 지출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피곤해서 돈 쓸 시간도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서 뭘 해도 돈이 나가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은퇴한 68세 박모 씨 부부는 이제 절약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부부 싸움 끝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마셔야겠다며 매일 카페를 찾았고 아내는 답답하다며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늘렸습니다. 둘 다 집에 있으니 식비와 광열비도 늘었죠. 부부는 한 달 지출이 25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30만 원이 나갔습니다. 둘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약하려고 했는데 사람답게 살려니 돈이 계속 나가요. 사람들이 은퇴 후엔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소비만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 유지비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일할 땐 시간의 대부분이 회사에 묶여 있어서 통제된 소비를 했지만 은퇴 후엔 자유와 시간이 생기면서 통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즐기기 위해선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또 건강 문제도 지출의 큰 변수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60대 중반부터는 의료비 비중이 전체 지출의 20%를 넘습니다. 단순히 약값이나 병원비뿐 아니라 건강식품, 운동기구, 건강검진, 한의원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심리적인 공허함이 소비를 자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에서 느끼던 성취감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서 생긴 외로움을 소비로 메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나를 위한 선물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평생 가족만 챙겼으니까. 이런 지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반복되면 생활비 구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0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은퇴 후 조용히 집 근처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여행, 문화생활, 자기개발 같은 활동적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지출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줄어드는 지출을 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시간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소일거리,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실제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 지출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 평균 의료비는 연 400만 원 이상이며 만성질환자일 경우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계획에 넣지 않으면 결국 예비비를 다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소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이나 무기력은 누구나 겪습니다. 이때 감정의 공백을 돈으로 메우려 하면 만족은 짧고 후회는 깁니다. 반대로 관계, 봉사, 배움으로 마음의 공간을 채우면 돈이 덜 듭니다. 은퇴는 돈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새롭게 흘러가는 방향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돈을 써서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면 그건 낭비입니다. 하지만 돈을 써서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성장시킨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결국 은퇴 후 지출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르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한 사람은 여유를 누리지만 막연히 줄 거라고 믿은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빌려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비용은 진짜 얼마일까? 계산의 정확함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재테크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가계부를 보면 그 믿음은 현실과 다르다. 일터를 떠나면 소비가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출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비용이 늘어난다. 문제는 그 지출이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일상의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점이다. 일하던 시절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가 가져갔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하루가 끝났다. 돈을 벌기도 바빴고 피곤해서 쓸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자기 시간이다. 이 시간의 공백은 생각보다 위험하다. 사람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 무언가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른다. 서울에 사는 64세 최 씨는 35년을 공기업에 다니다가 60세에 퇴직했다. 그는 은퇴 후 4년 동안 지출이 오히려 늘었다. 퇴직 전에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은퇴 후엔 400만 원 가까이 나갔다. 출퇴근이 사라졌으니 줄 알았던 식비는 오히려 늘었다. 회사 구내 식당에서 6천 원에 해결하던 점심이 집에서는 한 끼에 1만 원이 넘게 들었다. 에어컨, 난방, 전기세, 수도세도 함께 늘었다.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게 되고 병원비와 약값은 매달 빠지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일할 땐 시간에 쫓겼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나가요.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은퇴의 본질을 보여준다. 시간이 많아지면 소비도 많아진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윤 씨 부부는 은퇴 후 이제 절약하며 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하루는 늘어났다. 아침에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식사 모임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하며 외식을 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냉장고는 금세 비었다. 그렇게 한 달 25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던 생활비는 어느새 350만 원을 넘어섰다. 절약하려면 인간관계도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외로움을 키웠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는 건 줄일 수 있어도 사람 사는 맛까지 줄일 순 없잖아요. 많은 은퇴자들이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절약의 실패가 아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는 본능 때문이다. 일할 때는 회사가 나를 규정해주고 월급이 내 존재를 증명해줬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모든 틀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기 위해 소비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좋은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가고 자식이나 손주에게 선물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지만 이 감정의 소비가 쌓이면 결국 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불안이 커진다. 불안을 줄이려 또 소비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은퇴 후 재정 파탄의 시작은 수입의 부족이 아니라 소비 구조의 착각에서 비롯된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엔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대신 변동 지출이 늘어난다. 병원비, 경조사비, 가족 모임 비용 같은 지출은 계획해도 예측이 어렵다. 특히 의료비는 은퇴 후 가계의 가장 큰 변수다. 60대 후반부터는 만성질환이 늘고 건강검진과 치료, 약값이 빠지지 않는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다. 또 다른 문제는 자산의 구조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오히려 유지비가 든다. 관리비, 세금, 수리비, 난방비가 꾸준히 나간다. 70대 김씨 부부는 20평대 아파트에서 매달 관리비로 30만 원을 낸다. 겨울철 난방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 돈은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기엔 벅차다. 그래서 결국 은퇴 후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막혀서 어려움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에 기댄다. 문제는 그 믿음이 미래를 흐릿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재정계획은 현실 위에서 세워야 한다. 은퇴 후에도 돈은 줄지 않는다. 단지 쓰이는 방식이 바뀔 뿐이다. 과거엔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던 돈이 이제는 삶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쓰인다.
젊을 땐 시간보다 돈이 귀했지만 노년에는 돈보다 시간이 많다. 그러나 시간이 많다는 건 곧 소비의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소비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무작정 아끼겠다는 절약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 돈을 쓴다. 헬스장 회원권, 영양제, 건강식품에 투자한다. 이런 지출은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투자다. 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충동적 소비는 순간의 위로일 뿐 장기적으로 불안을 키운다. 결국 은퇴 후 재정의 안정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재정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편되는 것이다. 즉 예전처럼 버는 돈이 없으니 쓰는 돈을 더 세밀히 조정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설계다. 은퇴 후 10년을 버틸 자금이 아니라 30년을 지속할 구조가 필요하다. 그 구조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입, 배당금, 아르바이트 수입 등 크고 작은 흐름들이 모여야 한다.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생기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어든다. 심리적 불안이 줄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통제된다. 결국 은퇴 후 지출이 줄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물가나 생활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사회로, 생산에서 소비로, 타인의 인정에서 자기만족으로 중심이 옮겨간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재정의 균형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생활 구조를 만든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습관에 머물며 현실을 부정한다. 그 차이가 10년 후의 삶의 질을 갈라놓는다. 그래서 은퇴 후 계획의 핵심은 줄어드는 지출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지출을 설계하는 일이다. 인생의 마지막 30년은 단순히 생존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간이다. 돈은 그 과정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지출을 줄이려 하기보다 지출을 통해 삶의 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결국 은퇴 후 지출이 줄어든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다. 줄일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늘어나는 항목이 더 많다. 그렇기에 가장 현명한 은퇴자는 줄이기보다 바꾸기를 선택한다. 소비의 목적을 바꾸고 돈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바꾼다. 그렇게 바뀐 지출은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 된다. 그리고 그 재구성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돈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결국 은퇴 후의 평화는 절약이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나의 삶이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돈의 쓰임도 달라진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재테크다.